이기적 유전자는 유전자가 생명체를 조종하는 기본 원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유전자는 개체의 생존과 번식을 위해 끊임없이 싸움을 벌이고, 이러한 싸움은 때로는 개인의 이익보다 종의 번영을 우선시하게 되는 현상도 나타납니다. 이번 장에서 중점적으로 다룬 내용은 짝짓기와 그로 인한 성간 갈등이죠. 도킨스는 암컷과 수컷 간의 갈등을 매우 분석적으로 풀어내면서 왜 성 전략이 각각 다르게 진화했는지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로 다룰 부분은 암컷과 수컷 사이의 갈등입니다. 암컷과 수컷은 각각 다른 생식세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생물학적으로 다른 전략을 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암컷은 난자가 크고 생산하는데 많은 에너지가 들기 때문에 한정된 자원으로 자식을 키우는데 신중해야 합니다. 반면 수컷은 작은 정자를 다량 생산하기 때문에 가능한 많은 암컷과 짝짓기 하려는 성향이 있죠. 이 기본적인 비대칭성이 짝짓기와 양육 전략에서 중요한 갈등을 불러일으킵니다. 도킨스는 이를 통해 여러 동물들이 어떻게 짝짓기 전략을 발전시켰는지 설명합니다. 어떤 종은 암컷이 혼자 새끼를 키우는 반면 어떤 종은 암컷과 수컷이 협력해 양육을 담당하기도 하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각 성이 서로를 어떻게 착취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수컷은 가능한 많은 암컷과 짝짓기를 하고 싶어 하지만 암컷은 그럴 경우 양육의 부담을 모두 떠안아야 할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따라서 암컷은 더욱 까다롭게 짝을 선택하고 수컷은 자신이 신뢰할 만한 짝이라는 점을 입증하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도킨스는 여러가지 번식 전략을 설명하는데 그 중에서 특히 흥미로운 부분은 가정적 수컷과 남성다운 수컷의 전략입니다. 가정적 수컷은 암컷에게 신뢰를 얻기 위해 긴 구애 기간을 거치고 성실한 파트너임을 증명하죠. 반면 남성다운 수컷은 자신의 우월한 유전자를 과시하며 암컷에게 좋은 유전자를 남길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는 결국 암컷이 번식의 과정에서 어떤 전략을 취할 것인지, 그리고 수컷이 이에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이제는 이 책에서 도킨스가 이야기한 내용을 조금 더 깊이 파헤쳐 볼까요? 이기적 유전자라는 개념은 단순히 유전자가 자신을 복제하고 퍼뜨리기 위해 생명체를 이용한다고 설명됩니다. 하지만 성 간의 갈등은 더 복잡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암컷과 수컷은 서로 다른 이익을 가지고 있지만 그 목적은 동일합니다. 자손을 많이 남기고 자신의 유전자를 퍼뜨리는 것. 하지만 그 과정에서 누가 더 많은 책임을 지느냐, 누가 더 많은 자원을 투자하느냐는 문제에서 갈등이 발생합니다. 도킨스는 이 갈등이 생물학적 근본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합니다. 정자가 난자보다 훨씬 작은 이유로 수컷은 번식에 있어 더 많은 기회를 갖습니다. 반면 암컷은 난자라는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번식을 할 때 매우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비대칭성은 수천만 년의 진화 과정을 거치며 암수 간에 서로 다른 생존 전략을 만들어냈습니다. 도킨스의 설명을 보면 많은 동물들의 성 전략은 그들이 처한 환경에 적응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인간에게도 이 논리가 적용될 수 있을까요? 도킨스는 인간도 이러한 성 전략을 따르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인간 사회에서 남성과 여성의 성 역할은 상당히 복잡하지만 기본적으로 남성은 다수의 여성과 관계를 맺고 싶어하고 여성은 신중한 파트너를 고르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많은 심리학 연구에서도 입증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문화와 사회적 규범이라는 변수가 크게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현대사회에서는 일부 일처제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킨스가 설명하는 동물의 성 전략과는 다릅니다. 문화적 요인으로 인해 우리는 자연 선택의 압력보다도 더 큰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점에서 도킨스의 이론은 인간의 복잡한 사회적 관계를 완전히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이기적 유전자는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의 행동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개념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이 이론만으로 모든 것을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성의 갈등은 단순히 유전자의 경쟁이 아니라 환경과 문화, 그리고 사회적 관계에서 비롯되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도킨스는 이를 유전자 수준에서 설명하려고 했지만 우리는 그 이상의 복잡한 요소들을 고려해야만 합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마주하는 성적 갈등이나 인간관계가 진화론적 배경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이 단순한 본능적 반응이 아닌 더 복잡한 문화적 요인에 의해 조정될 수 있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